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지현 약사입니다. 저번에 제가 공복 소금물 요법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이것보단 이걸 추천합니다. 자, 이 내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점을 바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을까요? 아니죠. 제가 편집도 없고 그리고 편집할 시간도 없고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로 공개를 하는 게 낫겠죠. 자, 저는 사실 이 단골분들한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단골분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미 추천한 방법을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자, 제가 소금물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추천해 드리는 건요, 바로 요즘 많이 드시고 계시는 오일을 차라리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오일 하니까 아마 바로 떠올리신 분도 있을 거고, 오일? 오일이 뭐지? 기름. 자, 올리브 오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 아침 공복에 치과 의사분들 중에도 일부 말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유행을 몇 년 전부터 한 게 있어요. 풀링이라 해가지고, 오일 풀링이라 해가지고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먹는 것도 유행을 했었는데, 올리브 오일 같은 거 한 스푼 딱 해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유행한 적 있죠. 이거 지금도 하고 계실 건데, 저는 이거를 사실 단골분들한테 오일 풀링, 잇몸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서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고요. 모든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이 소화기관에서 오는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오일 풀링을, 사실 풀링이라면 오일 먹기를 제가 더 추천해 드렸고, 실제로 현재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같은 걸 먹는 거는 보통 추천해 드리는데, 저는 사실 저희 단골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포도씨 오일을 드시게끔 하고 실제로 포도씨 오일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점을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한 가지 더해서 MCT 오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선상에 있고, 그리고 조금은 비교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요즘 유행하는 게 많고,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방송 매체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짧게라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나 포도씨 오일 같은 경우 MCT 오일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MCT 오일은 중세 지방산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이, 이 탄소 구조가 6개에서 12개 사이에 있으면 중세 지방이라 그러고, 보통 14개가 넘어가면 장세 지방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짧다, 중간이다, 길다, 이렇게 나누는데, MCT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사슬이라 그래요. 그러면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의 차이점은, 약간 두 개의 공통점은 장세 지방이에요. MCT는 중간, 뒤에 말했던 두 가지 오일은 장세죠. 그러면 단세와 중세와 장세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MCT 오일을 먹어봤던 분들 그 광고 문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 왜 그러냐면 MCT 오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게 몸에서 흡수가 될 때, 원래 보통은 장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다 분해가 된 다음에 소장에서 재흡수가 돼요. 재흡수가 돼서 암주간을 통해서 쇄골화 종맥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의 어떤 과정을 다 거치면서 오는데, MCT 오일처럼 단세나 또는 탄소 6 이하의 단세 같은 중세나 단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흡수가 돼서 간에서 대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MCT 오일을 먹게 되면 지방산, 말 그대로 태우는 작용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에너지 대사 면에서도 좋고, 그로 인해서 교감신경 같은 것도 흥분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고, 이런 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게 MCT 오일이에요. 그리고 MCT 오일의 대표적인 게 코코넛 오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MCT 오일 같은 거 인터넷에서 한 번씩 사보셨으면 거기 들어간 성분들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는 이 올리브 오일하고 이 포도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장세를 했죠. 장세기 때문에 얘네들은 들어갔을 때 흡수되는, 말 그대로 경로가 조금은 더 복잡해요. 그런데 이 MCT 오일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장세 지방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게 딱 우리 몸에 딱 들어가잖아요. 지방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아 지방이 들어왔어 하고 신호를 줘요. 머리에다 탁 신호를 주는데 이때 CCK라는 게 있어요. 약자로. 그게 뭐냐면 콜레시스토킨이라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 간에 우리 쓸개, 담낭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담즙 이런 거.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에 모여 있는데 이 CCK라는 콜레시스토킨인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담낭을 수축시켜요. 그럼 뭐가 되죠? 담낭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담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즙이 잘 나와요. 담즙이 뭐냐고 또 물어보신 분들 계실까봐 잠깐 설명드리면 담즙은요 우리가 소화액 중에 하나예요. 췌장에서 췌장액이 나오고 뭐 예를 쉽게 말하면 단백질도 분해를 해야 되고 탄수화물도 분해해야 되고 지방도 분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담즙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즙은 지방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우리 고기 다지듯이 유화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담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름진 거라든지 단백질 같이 약간 좀 이런 쪽에 있는 성분들을 분해하고 하는데 유화작용이라 해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담즙을 잘 나오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뭐다? 장세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을 먹게 되면 뭐냐면 이 콜레시스토킨이라는 CCK 호르몬에 의해서 이 담낭 수축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담즙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실제로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던 분들은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변비라든지 장 상태의 원인에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담즙 배설 장애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체질을 분류하기도 하고 증상을 보기도 하는데 담즙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오일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포도씨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또 차이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올리브 오일은요 무난합니다. 무난해. 평이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처럼 올리브 오일 자체를 먹었을 때는 체질적으로는 음량에서 음으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논문상이라든지 전체적인 평균값은 평균으로 봐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논문으로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담낭, 이 자극 정도가 그냥 무난하다고 되어 있고 부드럽게 나온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포도씨 오일은 어떠냐? 포도씨 오일은 이 올리브 오일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담낭 수축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CCK 호르몬 자극에 대한 그 반응도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평이하다 그러면 포도씨 오일은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요. 대신 어떤 막힌 거라든지 뚫어줄 때는 뭐 하냐면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참고로 여기서 더 첨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관점을 보고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체질도 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 보는데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체질이 어떤 공통점이면 음양 중에 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제가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음인 사람들은 뭐가 약하다? 뭐가 강하다? 간하고 신장이 강하고 보다 심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물론 그 소음, 폐염 이런 거에 또 팔체질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크게 분류하는 거예요. 양인 사람들은 간하고 신장 같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다음에 비위 같은 소화기관인데 심폐가 좀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저희 단골분들 대부분이 포도씨 오일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양인인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간, 담 배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정말 거의 백발백중으로 태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담 배설 문제 때문에 본인 문제가 파생된 문제로 저한테 오셔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리브 오일하고 포도씨 오일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크게 뭐랬죠? 포도씨 오일 자체가 뭐하다? CCK에 의한 이 담낭 배설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인 분들한테 제가 포도씨 오일을 드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아주 피드백이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상 체질이든 팔상 체질에서 실제로 양인들 음식들, 태양인들 음식을 구별을 할 때 포도씨 이 성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학문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A, B, C, D, E, F. 제가 한 사람을 분석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 7가지 관점 동시 다 바라보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면 박수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하튼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물론 저만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 단골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왜 포도씨를 지금 먹고 있는지 아시면 더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체질적 관점까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올리브 오일하고 포도씨 오일 먹을 때 단점은 없냐? 제가 보통 단골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 포도씨 오일 먹을 때 이 오일 같은 걸 먹었을 때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다? 담즙 배설이 더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담즙 배설이 뭐와 관련되면 변의 상태랑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담낭이 많이 막혀 있어 가지고 담즙 배설이 잘 안 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변비가 있을 때는 담즙 배설이 잘 됐을 때는 변이 부서지는 경우가 초창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먹다 보면서 적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저 변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본인의 상태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도 조금씩 다르고 개인 식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하면 팁을 드리면 집에 있는 밥 숟가락 있죠. 밥 숟가락 같은 걸로 처음에 오일을 떠서 아침 공복에 한번 먹거나 자기 전에 먹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먹었을 때 배앓이가 좀 심하거나 설사처럼 또는 변이 부서져 가지고 그게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불편하시다면 티스푼 정도로 양을 줄여서 드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편한 정도의 양이 있다 하면 그 정도로 계속 먹으시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적응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괜찮아져요. 그러면 그때 조금씩 뭐 하시면 되냐? 늘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실제로 이 오일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약간 불편한 현상 중에 하나가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하냐면 속이 더 쓰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메스껍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토할 것 같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설사처럼 나오는 걸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다? 용량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상식적인 건데 이 오일을 드실 때는요 이렇게 기름에 볶거나 가열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데 가끔 이 오일을 요리할 때 막 볶아 그러게 아니고요. 우리 어떻게 먹죠? 샐러드 먹을 때 뿌려가지고 말 그대로 그거를 뭐 어떤 소스라든지 해가지고 과일이든 야채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샐러드 믹싱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열을 하게 되면 산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효과가 전부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인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나 이때까지 이렇게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오일요법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 아까 대사할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했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인슐린 문제가 있는 바로 노골적으로 연결되는 당뇨 문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이게 좋아 이게 무조건 나빠 이건 아니에요. 소금물 요법도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분명히 추천해 드린 분도 있는데 모든 분이 그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받으라는 거고 그리고 오일 요법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 요법을 이렇게 트렌드하게 굉장히 따라하긴 하는데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오일 요법을 하는 게 두루두루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성분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목적성에 따라서 또는 약간 체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저녁 9시가 돼가고 있는데 오늘 정말 바빴거든요. 뭐 상담도 너무 많았고 근데 이 영상을 꼭 찍어서 알려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렇게 굶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